방금 소개받은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팡팡팡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썰렁하죠, 그죠? 아마 학생들이라고 한다라면 거의 누구나 한번 당해봐야 되는, 나중에 면접장에 가시면 얼얼한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혼자 강의하는 줄 알고 2시간짜리를 이렇게 왔다가 질문도 여러분 많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1시간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압축해서 좋은 내용으로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를 1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오늘 이야기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나이가 30대까지도 꿈도 비전도 목표도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치였던 것 같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아버지처럼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 제가 나중에 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인생을 되게 무능하게 내 삶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으로 치면 현타인가요? 그런 것들을 나이를 30 넘어서 30대 중반에야 깨달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꿈을 가지면서 정말 뒤늦게 꿈을 가졌지만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제 소개는 뒤에서도 또 들어갈 거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서로 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서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꼭 하나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 살아가는 사람이란다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내 삶의 의미가 없는 순간 우리가 동기부여 받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면, 출발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학생 때는 저도 그랬고, 혹시나 대학생들이 있다라면 취업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노라 하는 좋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먼저 상담받으러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저는 질문 중에가 2가지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다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총 7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동기 부분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1도를 올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동기를 좀 불씨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2번째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꿈 목록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연말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을 세우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한 해를 보내는 드라마틱한 일정이고,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가지기가 아주 좋은 시기인 만큼 한번 계획을 잡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 사명문, 그 다음에 비전 달성 전략, 마지막으로 실천 행동 다짐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모습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숙자 같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저 정도 수염을 2돌 정도 기른 건데요. 면도기로 깎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요. 대부분 칼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깎으면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엄청난 가슴 뛰는 비전이 불타올랐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부산의 원동교라는 곳이 고향이었거든요. 저기에서 버려진 버스에서 무허가 주택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티 나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요. 저 때가 처음으로 제가 집을 산 겁니다. 경기도 일산에 30평대 집을 살고 정말 제가 꿈을 가지고 나서 열심히 진짜 살아서 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전문 경영까지 하고 책도 쓰고 또 방송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출사표를 39에 세상에 내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는 엄청난 뜨거운 열정으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지만 아침 6시에 매일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서재에서 하루 종일 덮어쓰고 비전책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거는 30대 중반에 경기도 삼본에 살 때였습니다. 딱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죠. 출근하고 나면 바로 퇴근하자마자 땡 하면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퇴근하고 지금 당장에 달려와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원망했던 아버지처럼 나도 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정말 다짐을 했었고, 최소한 이 아이에게 내가 기회를 박탈하는 아버지가 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말 부부를 한 4년 반 정도 총 2번에 걸쳐서, 아니 3번에 걸쳐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자면, 책 한 권으로 이미 이 책이 나왔던 책이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MBC에도 다큐멘터리에 2번 정도 주인공으로 나왔고, KBS 역사저널에도 이렇게 패널로도 나오면서 앞집, 윗집, 아랫집 아주머니들이 아저씨 백수 아니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날마다 보이니까 그랬는데 OTV 나오시대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 언어 상태로도 KBS에서 제가 1년 정도 고정 방송을 했었고, 직업 방송도 한 1년 정도 매주 출연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총 방송을 하면 한 10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꿈꿨던, 그때 단칸방에 살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늘어놓으면 너무 자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은 자랑을 여러분 트렌드 플렉스라는 거 모르세요? 혹시? 플렉스가 이렇게 딱 쥐면 알통이 나야 돼. 저 같은, 이분은 알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통이 없는데, 이게 원래 나오는 건데, 흑인들이 힙합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잘 살게 되면 돈 딱 깔아놓고, 그죠? 롤스로이스 딱 타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걸 플렉스 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플렉스가 아니라 지자랑한다고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딱 진짜 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전공이 영어였는데요. 나이 30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개국 정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곳을 갔고, 그 중에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꿈 목록에 없었던,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피렌체인데, 두오모 성당,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저 연인들이 올라가고 싶은 성당입니다. 저기에 보이는데요, 이탈리아를 갈지 몰랐습니다. 일주 여행을 했는데요, 여기가 미켈란젤로 광장인데 참새 때처럼 사람들이 따닥따닥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시내를 봅니다. 근데 해가 지는데도 너무
너무 아름답고 제 인생에서 만약 딱 한순간을 멈춘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여행사에서 오셨어요? 하길래 아니요. 저희 가족끼리 그냥 자유여행 왔습니다. 이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잠깐 칭찬을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본인 셀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을 19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도 본인이 다 내시고 그리고 25인승 차량을 타고 이탈리아 일주 열흘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깃발 들고 여행사 직원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따글따글 하면서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비용으로 보면요. 그때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될 건데요. 1억 정도가 될 겁니다. 19명을 이렇게 데려가려면 500만 원 정도가 패키지가 680이었거든요. 그 열흘 정도라면 이게 1억 돈을 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할아버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결단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익숙한 것들과 모두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내가 힘들게 안 지내도 되는 그런 변화를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와는 완벽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미치광이. 절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5년을 지냈습니다. 가족조차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애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 같은 금요일날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눈물이 빙 돌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전화 옵니다. 그래 오면 니 울고 있나? 그러면 경상도 남자인지라 저도 아니다 안 운다 저런다 끊어놓고 내가 진짜 이러면서 막 울고 우는 동안 전화만 안 받습니다. 이미 이제 눈물샘이 터졌기 때문에 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서 단 5분도 진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살았고요. 저는 정말 인생을 끝도 없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 3년에서 5년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안 삽니다. 영어 공부도요, 못하는 사람들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한 3년만 하면요, 웬만한 수준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체능 개념만 빼고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저기에 자격증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는 싹 다 가능합니다. 진짜 99.9%가 다 가능합니다. 결단만 내리시면. 자, 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인생은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요? 그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그냥 한 인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운명의 여신에게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훌훌 털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아갈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아갈 방향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처음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계속 그러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그런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허이허이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다들 그렇게 남다른 핑크빛 꿈도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꿈이 없다라면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른장이죠. 너 그러다가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거지 된다, 거지. 이런 이야기들 아마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 생활도 오래 했었고 서울역에 이제 가거든요. 내일도 이제 서울역에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7시 40분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밖에서 잡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거보다 훨씬 더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밖에서 그냥 우리 보일러 없어도 추운데 거기서 잡니다.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일이 줄어서 실업과 부도, 그러니까 무려 6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치하니까 타치 스크린이 되는군요. 네, 요게 한번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타치 안 할게요. 타치 스크린 좀 올랐어요. 만만하게 봤네요. 요즘에 최첨단 기술을.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일본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요, 대부분 우리가 꿈을 잃고 살아갈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책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유튜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게임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연인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결혼할 대상도 재미있어야 돼요. 제가 백만장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여성분이 싫대요. 왜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재미가 밥 먹기 줘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간 싸대기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할 정도로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재미가 자세히 들어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재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어떤 팁이나 어떤 강연이나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재미가 있고, 가족이나 누구든 직장 동료든 선후배든 나를 재미없게 만들어주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재미를 외부에게 위탁하고 있어요. 내 즐거움을. 내적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삶의 단단한 삶의 방향에 심지가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방향이 없으면 훨씬 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기억이 나는데, 키도 크죠. 이 새끼는 욕해도 됩니다, 친구니까. 키도 182에 잘생겼죠. 집안도 잘 사죠. 공부도 잘하죠. 말도 잘하죠. 말빨도 뛰어나죠. 그리고 여자애들도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따라가지고 제가 강의한다라면 새끼야, 니 뭐 불가사야다. 니 같은 놈 누가 이야기 들어주노? 이러면서 이런 친구, 친한 친구,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승가원의 천사들 저기 보니까 태호라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저 때가 한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이 태호라는 아이가 반장 선거에 갔는데 한 번은 반장을 했는데 그 다음 연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물 펑펑 흘리는데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 태호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태호는 딱 고3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태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3학년입니다. 세진이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도 어머니가 여기 부산에 돼지국밥집 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입니다.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친구가 세바시에서 중학교 때 벌써 한 번, 고등학교 때 벌써 한 번 나오고, 학생인데도 전문 강연가로 강연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충분히. 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39살의 출사표를 세상에 던지고 나서 정말 큰 꿈을 품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쫙 이제 스팸 메일을 뿌렸죠. 아는 사람들한테 그만둔다고 했더니 평소에 답변이 없던 한 대학교의 교직원분이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 뽑는데 혹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하길래 가능하죠 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뿌듯하든지 반드시 진로에서 올바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고 과제물을 엄청 많이 줬더니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 전부 다 F학점을 33%를 줬습니다. 근데 영찬 학생은 그냥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청년이고 나이가 38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졸업하면 43살이에요. 그런데 정말 과제물을 잘해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과제물이 딱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소생하게,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질문이 사지 멀쩡한 친구도 한 장 낸 친구도 있어요. 꿈 없어요. 진로 모르겠어요. 강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온 친구도 있는데 정말 상세하게 다 써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걱정스럽잖아요. 38살에 작가가 되겠다.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씨 글도 잘 쓰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쓰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인생에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또 블로그에다가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영찬 씨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방송국에서 다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SBS, KBS, EBS, 마지막으로 MBC에서 이제 그해
영찬 학생이 4학년 올라갈 때 3학년 2학기 때 온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김순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내분인데 나이가 8살이 많은 노틀담의 꼽추처럼 이 혹이 있어요. 키가 120cm예요. 영찬 씨의 이제 눈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전화 받고 나서 교수님 오래간만이에요. 방송 출연 영찬 씨가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하고 전화 왔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건데요. 영찬 씨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다큐멘터리 찍으세요? 그러니까 영찬 씨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사는 모습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6mm 필름으로 찍고 있다는 건데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의 화질보다 안 좋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이니까 잘 되길 바래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밭이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이승준 PD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찬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영찬 씨가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그해 3,000편이 출품됐는데 그해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있던 일이었어요. 저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세요.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한 90분 정도 되는데 영찬 씨의 삶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막 엄청나게 세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지만 불꽃 같은 사랑이지만 정말 섣부른 사랑이에요. 죽었을기 망정이지 살아있으면 온갖 머리 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은요, 감탄을 못할 정도로 경이로웠어요. 진짜 제가 그 이후에 배우자한테 엄청 잘하려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저도 경상도 사람인지라 예전에는 부엌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주말에 있으면 진짜 삼시삼끼 제가 밥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려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바꿨어요. 놀라워요 진짜. 이 영찬 씨가요, 이 순호 씨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주느냐면, 강의를 들으면 지금처럼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벅지로 찍어줘요. 몰스보호처럼 제가 하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최근에 올해의 기사예요. 영찬 학생은요, 도저히 공부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대요. 여러분 책 안 보시죠? 영찬 학생은요, 1년에 100권을 읽어요. 일반인이 100권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점자책을 봐요. 점자책이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300페이지 책이라고 하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A4 용지를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100권. 박사학위를 지금 2개째. 하나를 따고 또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해도 작가라고 나옵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이렇게 나옵니다. 꿈을 가짐으로 인해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찬 학생 누가 가르쳤게요?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대구에도 김재동이 내가 가르쳤어 하는 사람이 100명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특강이 한 번 나왔는데 내가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 문자를 예를 들어서 보내왔는데 나중에 또 10년 후에 하면 내가 그 사람 바꾼 거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양 과목 딸랑 한 번 가르쳐 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랑할 정도로 돌아다니면 영찬 학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영찬 학생 영상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것도 다운로드 받는데 보니까 1,200원인가? 네, 현금으로 지불해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상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제가 10대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하는데요. 물론 주로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결같이요. 있는 것이 학벌이 문제가 되거나 스펙이 문제가 되거나 외모가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투리나 외모, 성격이나 부모님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마음의 사슬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동아줄을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는요 저렇게 새말뚝에 박아둬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꼼짝달싹 안 하니까요 포기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도전해봐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 학습이 되는 순간 무기력해지는 거죠. 몸무게가요 제대로 크면 한 1톤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웬만한 건 뿌리채 뽑을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둥바둥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다 마음의 사슬이에요. 나 스스로 마음의 사슬 끊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3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꿈은 무엇인가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대학교 동기나 고등학교 동기를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감탄사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우와 이런 감탄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한 인간은 우와 대단하게 이 새끼 잘 나가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와 이런 쓰레기 다 봤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선배가 아마 이 강의 안 듣고 있겠지만 대학교 때 진짜 존경하는 선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던 선배인데 이 인간이 검찰에 들어가더니 검찰 양반들 보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검찰 공무원이 됐는데 바로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삐 처리해 주세요. 나가버렸구나. 완전 쓰레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가치관이에요. 이미 아무리 뻔질하게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부를 성취하고 뭘 해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쓰레기라면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면요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 위에 세우는 건요 세속적인 거는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똥덩어리 안에 계속 건물을 쌓아봤자요 그 안에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저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속에서 이제 이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바퀴벌레 10만 원 드리고 먹으라고 하면 안 먹겠죠. 당연히 안 먹겠죠. 그래도 먹겠다고요? 1,000만 원 준다라면 살짝 일단 가져와 보든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억 하면 가져와. 내가 몇 마리든 먹을게. 지금 급해. 그래서 10마리 먹으면 바로 100만 장자잖아요. 바로. 그럼 장세척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건축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건물에 들어가면 기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이 뭐냐면 거의 다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H빔 또는 I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은 5cm, 길이가 여러분 한 100m 정도 되는 철근을 포스코 강철이라 하더라도 500m 상공에 올리면 당연히 조금 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건너가야 됩니다. 자, 안전장비는 없고 바람은 불고 있고 비가 살짝 오고 있습니다. 아마 폭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패하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서명하고 가는 겁니다. 자, 성공불 베이스로 1억 주식 드리겠다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자, 100억 줘도 난 못 건너가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요? 네. 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요?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만. 엄마요. 아, 엄마.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붙들고 안 건너오면 어머니를 들고 밀어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건너가시겠다고 바로 말씀하시네요. 어느 대학에 갔더니 어떤 남자 대학생이 똑같이 이제 부모님에다가 어머니를 선택했는데요. 그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셨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강의를 한 200명 정도 듣고 있었는데 빵 터졌는데 저는 옆구리가 이제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다음 강의를 못해가지고 웃겨가지고 보통은 예의상 뭐 해도 좀 못 믿어 건너가야죠 이렇게 할 건데 아무튼 그런 말 빵 터진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가면 마음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퀴벌레는 사실 정반대예요. 안먹어 했던 사람도요.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실제로 연금을 가지고 다발로 1억씩 이렇게 하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치관을 세울 때는 첫 번째가 내 목숨을 주고도 절대 바꾸지 않을 가치가 이게 최고로 내 인생의 우선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가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계속 살아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신을 하느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느님하고만 계속 바라보니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거꾸로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야 돼요. 가치관을. 이 가치관을 왜 세워야 되느냐?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삶은 끊임없는 충돌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끝도 없이 하루에도 끝도 없는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교수 워크숍에 갔는데 다 첫 번째 가치관을 가족이라고 썼는데 저 혼자 자아실현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저를 쓰레기처럼 다들 이렇게 바라보시길래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가치관이 가족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돈이 제일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그럴듯하게 완벽한 경제적 자유라고 했지만 저게 돈이죠. 그런데 말만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하고 사실은 가족한테 짜증내고 가족한테 제대로 행동이나 말도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선생님처럼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순간 오히려 가족한테 훨씬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제가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돈도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을 딱 올해 이렇게 한 10가지 최소 잡아봅니다. 여러분이 꼭 기록해 두세요. 순서를 꿈, 나중에 사진 찍을 시간을 별도로 중간중간 언제든지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꿈,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가 꿈 목록이 있어야 돼요. 자, 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젤. 주로 많이 나오는데 틀립니다. 아닙니다. 뭘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이름이요. 맞추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영양가 동물은 맞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톰슨 가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땡! 힌트는 이렇게 점프하는 용수철처럼 점프한다라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데, 이제 신선한 야채가 이 풀이 줄어든다라고 시작하면 이제 점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한 마리가 점프할 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점프하기 시작하면 뭐 때문에 점프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단체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낭떠러지에 제일 일진이 먼저 도착하는데 멈추질 못합니다. 멈추고 싶은데 뒤에서 쭈르륵 밀고 오니까 떼거지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느리게 오던 문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딱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한 날벌레 분류하고 비슷한데, 인생 뭐 사는 거 있어. 다들 그래 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맴돌다가 그냥 가는 부류예요. 한가롭기만을 목표로 하는 부류예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 씨도 수영 씨 잘 안다라고 했더니 어느 고등학교에 갔더니 사실 잘 아는 건 아닌데 조금 아는 건데 수영 씨 저를 대단하고 보는 게 아니라 수영 씨를 안다라는 거 그걸 대단하다고 보길래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수영 씨가 다른 사람의 이제 꿈을 이뤄주면서 그만큼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꿈을 여러분이 이뤄주면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그러니까 이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원래는 서울 쪽으로 가족이 다 이사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진 이상 저만 부산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산으로 오게 되었고 제가 부산 청년들을 정말 인재 육성해 나가는데 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업으로 살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제가 이제 서울에 하나, 부산에 이제 강연 단체를 2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술도 못 마시는데 날마다 뒤풀이로 와가지고 콜라 먹으면서 교수님 이러면서 날마다 와서 우리 학교에는 유명 강사님이 오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료가 없어요 하길래 제가 안 가요. 이렇게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구였느냐면 이사벨 중학교라는 교대역 앞에 있는 진로 정식 교사예요. 20대 그 당시에 청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겠어요. 강연 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강연료는 있긴 하더라고요. 적었을 뿐이고 전교생 대상 강연을 하는데 600명 대상 강의하는데 교수님 기왕 오시는 거 3학년 앞에 강의 전에 한번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또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꿈 보드도 만들고 이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또 감명해서 유명한 작가분들 초대하려고요. 중학생들이 책 봅니까? 잘 안 보죠.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전부 다 동일한 책을 이렇게 다 보면서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와주실 수 없느냐고. 그럼 요즘 시대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안티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작가님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진짜 잘 나가는 일타 강사님도 올 정도로 그래서 600권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을 보고 강연을 하게 되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사실 제자로서 이제 강사 양성 과정에도 입과했지만 제자지만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스승 같은 존재이기도 한 어린 스승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어린 스승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고 또 앞으로도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이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꿈 목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고다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마 꿈 목록 이야기하면 꼭 나옵니다. 이 사람이 꿈 목록을 이제 127가지를 쓰고 하나하나 이뤄 나가거든요.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술한 거예요. 유럽 여행하고 싶다. 세계 여행하고 싶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집트의 나일강, 남미의 아마존강, 아프리카의 콩고강,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강. 아주 구체적이죠. 꿈이. 내가 정확하게 어딜 가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첫 휴가 나가면 간짜장면이 제 첫 번째였거든요. 나오자마자 간짜장면 대전역 앞에서 바로 간짜장면 시켜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면서 지우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쓰듯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수영 씨도 그렇게 이런 6가지의 꿈 목록을 이제 하나씩 지어 나가고 다 채우고 나서는 새로운 꿈을 이제 써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꿈 목록들을 여러분이 사진 촬영, 수진, 여행 장소, 해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도 전부 다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냥 내가 직장 생활로, 돈벌이로, 학교 생활로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제 열정도 같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꿈 목록을 10개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100개를 채워야 돼요. 정말 가득 채우시고 나중에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뤄 나가실 거고 그 하나하나 지워가는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 제가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부터 채워야 됩니까?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면. 네, 큰 거부터 먼저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돌, 자갈, 모래, 그래도 틈이 있죠.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코비는 그러니까 큰 것,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부터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인생 사는 거 뭐 있어 다들 그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10대부터 나이 아주 많으신 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인생이 뭐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밀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의미 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재미없게 의미 없게 가치 없게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밀도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다이어리, 지금 제 가방에 저기 멀리 있긴 한데 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제 인생 계획을 매년 담았습니다. 전에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썼는데 수작업으로 쓰니까 글씨도 제가 못 쓸 뿐더러 많이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SNS에 공유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몇백 명씩 공유하더니 이제 자꾸 하니까 이제 별로 안 하더라고요, 공유. 여러분이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계획을 많이 혹시나 안 세워보셨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엑셀로 이렇게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경기도 3번에서 단칸방에서 할 때 정말 평범한 직장에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게 없었을 때 그때 아내에게 막 너무 미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이었고 근데 경상도 남자인지라 항상 뻥앵구라가 심해가지고 내가 두고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빨아줄게 맨날 뻥앵꾸라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 계획표를 그때 이렇게 써가면서 지금은 좀 무능하지만 믿어주면 반드시 내가 해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쓰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뤘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 나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엑셀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가 바뀌면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쓰고 여러분 성실히 한 만큼 또 보상도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간중간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다이어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들은 그냥 디지털 다이어리를 쓰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구글이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것보다 그냥 손에 쥐는 다이어리가 개인적으로는 편해서 이 다이어리를 20년째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면 항상 구분을 일하고 삶을 구분합니다. 저는 나쁜 뜻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첫 번째로는 월간 계획, 전월 말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주말에 세웁니다. 주말에 세울 때 이미 일간 계획까지 미리 세웁니다. 전부 다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간 계획을 이제 세울 때는 아침에 다시 검토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또 계획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쓰고, 그 다음에 공간이 다 남습니다. 저는 강연을 듣거나 하면, 상담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몇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일단 활자를 읽으려고 하는 활자 중독이 좀 있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 하나가 쓰려고 하는 중독 증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 적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하면서 하나 생긴 또 중독은 모든 걸 영상으로 다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영상으로, 요즘은 또 영상 세대다 보니까 모든 걸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다 남겨놓으려고 해서 데이터가 1테라가 지금 다 나가고 2테라 다 나가고 또 4테라가 지금 다 나갈 정도로 영상이 이제 다 나와, 써도 못하는 영상들을 일단 무조건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에 그렇게 글감들을 이렇게 최대한 모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계획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10년 단위로 한번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키워드만 세워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비전 사명문입니다. 여러분만의 그 아까 중학생처럼 여러분이 문장을 써야 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는 연설문 제목이죠. 킹 목사가 1963년도에 했던 워싱턴 연설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실제로 자서전으로 한국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킹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킹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키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한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서전을. 그런데 간디의 자서전은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빼싹 나중에 다 마르죠. 완벽한 비건으로 살거든요. 우유조차도 안 먹고 우유로 처방을 내는데도 모든 게 이제 몸이 완전히 하는데요.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거기에다가 금수저예요. 인도에서 최고의 집안 중에 있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변호사를 합격을 하고 25살에 남아공에 변호사로서 갑니다. 그런데 1등칸 티켓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처럼 당연히 화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화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 않겠다. 그 불의를 내가 반드시 바꿔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불의를 내가 바꿀 힘이 있다. 라고 25살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닥치는 고통,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혜택, 그리고 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모든 걸 내가 다 버릴 수도 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 25살의 청년이 인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마치 뉴스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만 나오니까 온통 나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에요. 이름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서 만들어 온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청년들이 절대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냥 혼자 꼭 보시고 손수건 꼭 준비하고 보십시오. 눈물이 펑펑 납니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봉헌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부산역 길 건너편에 가면 여기가 이바구길입니다. 여기가 아주 못 살던 동네입니다. 6.25 난민들이 원래 저기 피난민이 따닥 붙어서 저기가 삼복도로인데 한번 불이 나면 판자촌에 난리가 전부 다 불이 나고 문제가 아주 개발이 안 되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기에 이바구길로 이제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태석 맞죠? 장기려 박사님 죄송합니다.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 책을 보면서도 전 눈물을 흘렸는데 그 기념관에 가서도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저기서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갔는지요. 평생을 나중에 중풍으로 지내면서도요. 병원 진료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탑방에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이혜원 씨는 아버지가 칼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전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이거 하면 온데 몸에 상처도 많이 될 뿐더러 돈도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받을게 하고 이제 전수를 받는데요. 이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TV에서 봤는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 하나, 우리는 단검이 유명한데 이 단검 하나 사도록 외국인들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피터 드러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청년은 안 보이시겠지만 드러커라는 청년이 21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여행하고 음악 듣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이 청년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듣게 됩니다. 폴스타프라는 오페라를 듣게 되는데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가 베르디에게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폴스타프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80살이 넘은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음에 나올 작품이다. 나에게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80살이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죽음을 뛰어넘은 노인네도 완벽을 향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깊은 반성을 하면서 설령 완벽이 나를 비껴나가더라도 나도 완벽을 추구하겠다라는 책을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 하는 이런 캠페인에도 한 일주일 출연했답니다. 안 좋아하겠군요. 자랑 안 좋아하실 건데. 그때 내 인생의 책 한 권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책 한 권을 추천드립니다. 30대 중반에 읽었던 저 책이 제 삶에서 엄청난 사실 동기를 부여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부부 하는 동안 저 열차 안에서도 제가 거의 최우수 고객이고 MBC 철도 신철도 기행에서 제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올 정도로 철도청에서도 근데 진짜 단 5분도 허투루 안 쓰려고 해요. 저 안에서 글 쓰고 책 읽고 준비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첩 안에 넣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다이어리로 바꾸게 된 거죠.
예, 그로부터 한 진짜 이 17년 후 맞나요?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비전, 사명문을 단 한 줄, 언제 어느 때나 즉각적으로 떠올 수 있도록 이 많은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인다. 저 같다라면, 킴 목사 같다면 I have dream. 이게 비전입니다. 자, 달성 전략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혼자 떨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가 1시간이고 토크쇼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10분 정도는 필요한데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사람하고요 실패하는 사람하고 진짜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알아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웬만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뭘 이야기해도 거의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 번 도전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해서 이 나의 성공 동력기가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저는 에너지원이 3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열정인데 그냥 열정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열정을 쏟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좋아하는 대학이고 정말 좋아하는 전공이고 정말 좋아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정을 안 쏟는다라고 말하는데 거의 핑계예요. 그런 식으로는요 절대 좋아하는 일을 해도요 열정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온갖 허접한 대우를 받더라도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하면요 돋보여요. 그게 대우를 안 받아도 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다른 데서 전이가 돼서 반드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인 행동이 열정을 부르는 거지 그냥 저절로 열정이 툭 떨어지고 꿈이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내 행동이 과연 열정적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삶에 열정 없이 내가 행동을 하고 걸음걸이를 걷고 있지 않은가 진짜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장인정신입니다.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우화를 보면 말도 안 되죠. 이 산이 감싸고 있으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 산을 내가 삽질을 하겠다. 여러분 삽질 정신으로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 있던 산신령이 그죠? 옥황상제에 가가지고 우리 산 좀 옮겨달라고 해서 산을 옮겼다. 말도 안 되는 우화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리석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화는 항상 해석해야 돼요. 영화도 드라마도 여러분 소설도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차달람인가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보니까 40년 동안 삽질을 해가지고 47년 만에 산에 옮기지 못했는데 산에 길을 뚫었더라고요. 22km를 돌아가야 된대요. 그 산 때문에. 그래서 삽질을 진짜 해가지고 길을 뚫었던 것이 인간이 일으킨 기적 사례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정도의 우둔함. 이게 정말 왜 똑똑한 사람이 안 되느냐면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저건 비전 없어, 저건 나중에 결국은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토를 계속 달아요. 그리고 모두 안 될 이유만 늘어놓아요. 진짜요. 그냥 적용해봐야 돼요. 단순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이유는요.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도전정신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에 어떤 젊은 날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올 때 취업을 해야 될 때 안정적인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어요. 누가 그 좁다랗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주는 대로 탄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 길에 갔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넌 스펙이 안 돼.
못생겼어. 말 못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확 싸대기. 근데 함부로 칠 수는 없고 사람들이 딱 관문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가려면 절로 가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그래서 거기 기다렸다가는 밥도 굶어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좁다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처럼 그 길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정말 비바람 불고 폭풍우 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캄캄하고 불안정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화창하게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부산에 고등학교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선배님들 나중에 뭘 할 수 있으니까. 100년 된 고등학교가 있어서 1년만 돼도 정말 깍두기처럼 이렇게 인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배님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선배님이 아니라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 임원하고 미국에서 MBA 하신 이런 선배님들이 철상아, 내가 네 교육 들을 때 이제 절대 철상이라고 한 거 미안해. 정 교수 내 교육 잘 들을 테니까 교육만 듣게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정교수직 자리도 제가 거절했어요. 왜요? 어디에 소속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유롭게 훨씬 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얽매여서 시키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경영인 자리를 또 하나 얻었는데 하기 싫어요. 왜 내가 근데 다리 가서 남들의 조직을 만들 내가 하고 싶은 내 조직을 운영하겠죠. 차라리. 여러분이요. 그 험난한 길을 그냥 가다 보니까 강인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넓고 그런 대로를 갈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가면 돼요. 하지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 다른 이제 길들이 갈래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실천 행동을 하고 다짐을 해 나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워크숍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비전 책을 2권 샀는데요. 맨날 연말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전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했다 싶어서 2016년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주님 표정 보세요. 왜 이따위 걸 하느냐.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따위 야만적인 짓을 하느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전지 펼쳐가지고 했더니 표정이 엄청 안 좋죠. 그죠? 근데 사실 발표할 때 엄청나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매년 우리는 빠지지 않고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은 꼭 가족들하고 같이 그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벽면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내가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꼭 한번 의미 있는 시간들 그렇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맺어두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받는 질문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강연이 너무 완벽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전으로 먼저 받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규리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20살 이제 새내기가 된 대학생입니다. 제 한 번뿐인 20대를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제 누가 축구박스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긴 하는데 질문 내용을 오히려 볼 때마다 먼저 이렇게 받아보니까 더 또 긴장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자를 이렇게 막 적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점을 받을 때도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를 이미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점을 B학점을 받으려면 B학점 받을 만큼만 너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되잖아요. 많이 안 받고 싶으면 적게 과제하고 하면 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학점을 예를 들어서 A뿔 받고 싶다, 4.3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만한 것처럼 인생에서도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정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학점을 몇 점 받고 싶은지, 그 다음에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싶은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들을 적고, 당연히 목표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당연히 적어야 돼요.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 신입생들이 올해가 사실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한참 기염받고 즐겁게 놀아야 될 시기인데 그런 거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즐길 계획들도 열심히 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하되 즐겁게 또 내가 그게 대해서 보상받을 계획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동기들을 만나봤는데요. 30년 만에 만나봤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웃는데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불안함이 너무 가득했었거든요. 쓸데없이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향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 칸이 바로 질문이 넘어가가지고 앞에 보다가 뒤에 거 괜찮습니다. 저는 간절함하고 절박함을 여기다가 딱 내세웠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냥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거지 아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배고프고 너무나 절박하면 이 절박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저는 가난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무허가 주택에 버려진 버스에 이렇게 남들 친구도 못 데려오는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게 모르게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내가 재능이 없고 가난하고 모든 게 모자라니까 너무 내 삶이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돌이켜보면 오히려 내 삶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라고 했었고요. 제가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엉뚱한 이야기로 될 것 같아가지고 썼는데 말의 연결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현미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청년이 비전만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 지금 사회 구조가 문제가 많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도 되게 많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으로서 일자리 자체가 정말 현저하게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나아진다라고 하더라도 K자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기업들은 더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더 잘 나가게 되고, 근데 못 나가는 기업이나 못 나가는 사람들은 더 못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본은 계속해서 뭉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 위정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절망감도 분명히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야 훌륭한 사람 될 필요 있어 아무나 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오히려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시대에서 콤포부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정말 꼰대같이 들릴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이미 꼰대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인기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야말로 정말 건강하게 세상을 비판하고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가고 싶다면 내가 바로 서는 게 그 과정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딱 축을 바로 서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이요 진짜 바로 섭니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바로 서기 시작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 주변의 사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큰 영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민초가 만들어 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정신 문명이 이것이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큰 포부를 가지시면 전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큰 포부를 가져라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이제 각자만의 인생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는 이런 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셨는지 개척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라고 할 때 이걸 인생에서는 생애 장벽이라고 합니다. 진로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좋은 학벌이거나 잘 살거나 재능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러면 쟤는 말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하니까 장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장애가 있고 오히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런 신문기사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 서울대 나온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아빠는 서울대 안 나왔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서울대 나왔다라는 아빠는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서울대 나와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전부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모든 걸 전부 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그 자체가요, 너무나 부조리하기도 하고, 너무나 모자라기도 하고, 너무나 나약하기도 합니다. 끝도 없이 장애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기꺼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고통 속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저는 긍정적 고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요,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따르는 거다라고 기꺼이 여러분이 성장하라고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는구나. 오케이, 와봐. 이렇게 하시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진짜입니다. 레벨이 이 한 단계에서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장애물을 딛는 순간요, 한 단계가 탁 올라가면서 그 다음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게 레벨업 기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질문 더 받을 시간?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삼특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며 진행하면서 오늘 또 정철상 대표님의 명강연을 들을 수 있어 저도 아주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강연 종료 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상 대표님과 함께한 제3회 청삼특강 전문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